안녕하세요. 참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8강이고요. 바로 업로드 계획안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9강 중에서 8강. 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8강에 오늘 나가는 내용은 치매 요양보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다른 데 내용의 비중대 보시면 여기 보시면 7강의 내용들도 이렇게 많은데 7문제밖에 안 되는데 치매에서는 사실 9문항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는 되게 많이 난 거예요. 보통 평균 6, 7개 이상을 출제하는데 39에서는 조금 더 문항수의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치매 단어는 전체 80문제 중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치매 요양보 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치매에 나올 만한 문제들 한번 대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39에는 치매가 63번부터 시작이었어요. 일단 치매의 단원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제가 항상 이거 나갈 때 단원의 소제목으로 좀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문항수도 보이고,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머릿속에 좀 많이 인식이 돼요. 그러면 치매 단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5개로 나눠지죠. 섭취, 배설, 개인위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동,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5개예요. 5개에서 몇 개가 낫는가? 요런 거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문제 행동 대처. 네, 우리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한다든지부터 부적절한 성적 행위까지 여기 한 8개 정도 될 거거든요. 거기서도 몇 개가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네,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될 의사소통 방법이 어떻게 되고, 요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인지자극 훈련법. 네, 제가 늘 강조하죠. 만약에 나오면 외우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라고 해서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네 가지의 단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번 치매 단원에서는 문제 문항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63번부터 일상생활 지원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예. 그리고 문제 행동 대처에 관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 그죠? 네, 5개가 아니죠? 하나, 둘, 좀 섞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사소통하고 이렇게 섞여서 한, 네, 5개 정도를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여섯 개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 하나를 인지적 훈련에서 1개가 출제가 됐는데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워요. 치매 의사소통. 이따가 문제 풀면 아시겠지만 그거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됐는데 어디서 난 거냐? 그 63번에 보시면 여기죠, 식사. 네, 그럼 이제 63번 문제를 풀게요. 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맞춰보세요. 네, 3번이죠.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63번에 식사독해 방법을 맞췄다. 이제 난 치매 단어 다 풀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식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이 5개 영역이에요. 그중에 식사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64번까지 풀고 설명할게요. 64번은 어디에서 문제를 출제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 안에 큰 거실을 걸어둔다.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은 켜둔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예, 정답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2번이죠.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예,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답을 푸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김 교수만의 추리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풀어왔거든요. 자, 일상생활 지원의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쵸? 5가지 중에서 2번 39에서는 식사와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주거 환경과 관련된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5개였으니까 3개 중에 3개는 아직 출제가 안 된 영역이죠. 예, 그게 어떤 거냐면 배설에 관한 거,
개인위생에 관한 거, 운동에 관한 거 이런 문제는 일단 여기서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후 문제를 봤습니다. 예, 오전에 여기서 냈으면 오후는 또 안 났던 세 군데서 난 건가? 아니요. 지금 보니까 오전, 오후 문제가 전부 다 식사에서 주거 환경에서 났어요. 예, 그러면 40회 문제는 식사란 주거 환경이 아니라 배설이나 식사 돕기나 아니면 운동에서 날 확률이 더 많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64번의 답은 2번이야.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풀이 많이 하는 강의 보셔도 사실 크게 도움 안 된다고.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내가 64번의 문제를 답을 2번을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개념 강의 이 문제풀이 강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 이건 제가 푸는 거 선생님이 푸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회는 드리지만 그걸 점검하고자 제가 이 39회를 9강으로 잘라서 예, 문제풀이 특강을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40분, 50분 동안 풀로다가 35문항, 45문항 다 풀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까지 8강까지 빠뜨리지 않고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김 교수가 문제풀이 저렇게 하는구나. 기존에 시험 문제 나왔던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배설해서 문제를 내면 나는 맞출 수 있나? 개인위생에서 문제를 내면 나는 맞출 수 있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번 출제 요원이 돼서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배설해서 문제 만들면 뭘 낼까? 이런 거. 개인위생에서 문제를 내가 만든다면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까? 이런 내용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444페이지가 사실은 식사부터 시작해서 네, 이 주거 환경이 45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두 개 뺀 나머지 세 개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이 치매 문제를 40회에서 풀 수 있는 가장 큰 대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45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이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상자들 의의가 있죠. 못할 거야 아마.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해서 보상하게 한다. 3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네, 몇 번일까요? 자, 65번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문제행동 대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문제행동 대처 하실 때 제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이거 알면 모든 문제행동 대처는 다 끝납니다라고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주의완기법. 그죠? 네. 지금 또 수업하시다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제가 또 왜 박수를 치고 있나, 그죠? 예. 좋으실까봐. 절 좀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문제행동을 하고 계신 분한테 한 번 박수를 치면 1, 2, 3, 뭐야?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박수를 치시고 좋아하는 먹을 음식을 준다든지 노래를 같이 부른다든지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 좋아하는 경험의 이야기 한다든지 아니면 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기법이었잖아요. 이거 알면 다 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거 문제행동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예, 주의 환기. 다른 프로그램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 여기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저랑 이거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해서 칫솔에 관심 빼고 재밌는 미술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관심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주의 환기가 어떤 의미였지? 라는 걸 잘 기억해 주셔야 문제 답이 풀려요. 이런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아요. 지금 뒤에 다 그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6번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번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번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번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자,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이건 어떤 문제 행동인가요? 야간 배회죠? 네. 낮에는 계속 주무시고 졸고, 예, 밤에는 거실 막 서성이시는 거, 야간 배회라는 거죠. 야간 배회를 줄이는 방법은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셔서 에너지 소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밤에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3번이잖아요.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 하게 하셔서 에너지 소모를 하셔서 밤에는 잘 주무셔야 야간 배회를 줄일 수 있다. 문제 행동 야간 배회 대처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자, 이제 67번부터 의사소통이 접목됐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환각 증상이나 만상에 관해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대처법으로 꼭 쓰셔야 되는 게 제가 늘 설명하죠. 공감이라고. 공감을 하는 방법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첫 번째, 인정해라. 이 뭐뭐한 척. 네, 부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인정해라. 두 번째, 그때 그 기분을 알아줘라.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는요, 의사소통하고 지금 치매하고 합성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은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지금도 보시면 67번, 68번 다 이 두 가지를 콜라보 합쳐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럼 공감하는 방법 기억하시면서 67번 풀어볼게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대처할 거냐. 1번,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번,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번,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번,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네, 자, 그럼 답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려우셨나요? 아니, 안 어려워요. 네,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시면요. 저가 이 의사소통 문제풀이 할 때 사실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있어요. 아니, 몰라, 이거 공부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러면 입장 바꾸세요. 선생님들이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1번부터 5번의 요양보호사가 나한테 말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대답한 사람 찾아주면 돼요. 누굴까요? 이분이죠, 뭐. 네, 이분이죠. 네. 왜요? 이런 질문 하시면 이건 네, 아니고요. 누가 넣은지 보셨어요? 네,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수면제 넣었어 이렇게 했는데 누가 넣은지 봤어요?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도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인정하라고 그랬지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계속 그러시면 밥 안 드릴 거예요. 아, 무서워. 그쵸? 네. 이거는 공격적인 언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의사소통 이거 잘 몰라요. 그러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노하우예요.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 뭐냐면 입장 바꿔서 내가 대상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해봐. 1번 유형보호사, 2번, 3번, 4번, 5번. 아, 여기 제일 친절하네. 골라주세요. 답이에요. 그렇게 푸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네, 어려워하지 마세요. 입장만 바꾸면 간단히 답은 풀리니까. 그럼 68번 문제 갈게요. 자,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번 왜 갑자기 군고구마 생각이 나셨어요? 3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냄새 안 나는데.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번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분 뭐예요? 환각이죠, 환각. 실제 일어나지 않는 걸 실제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게 환각이고, 환각 중에 냄새니까 전문 용어로 환후예요. 환후. 그쵸? 그래서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일 친절하게 답하시면 고르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거 떠올리면 되죠. 1번. 예, 인정해라. 아, 예, 어르신, 지금 군고구마 냄새가 나나요? 이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럴 때 기분이 뭐예요? 아이, 뭐, 먹고 싶으시겠네. 아, 어르신, 드시고 싶으시죠? 그럼 저랑 같이 함께 사러 나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공감적으로 잘 대처하신 분들이에요. 분의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방법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번,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줘라. 그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때 기분이 어떻지?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사소통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9번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번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번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번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응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행동의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문제에다 실어놨거든요. 이거 뭐하고 가까울까요? 갑자기 욕을 하면서 막 소리친대요. 그러면 네,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어떤 거예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쵸? 네, 네, 이게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대처는 다 똑같습니다. 주의환기법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지금 막 욕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거기다 춤추게 한다든지 밖으로 막 나가자고 한다든지 조용히 계시라든지 규칙 설명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비슷한 걸 하실 때 똑같아요. 주의환기를 시켜드리면 돼요. 아, 예, 어르신, 저랑 텃밭에 가서 물 같이 주실까요? 밭에 한번 나가볼까요? 밖에 한번 나가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의환기법이 가장 적절한 문제 행동의 대처입니다. 네. 자, 다음은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에 눕히는 조명을 꺼둔다. 2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번 가족들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번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번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번입니다. 자,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석양증후군. 석양증후군이 오시면 그 불안한 거잖아요. 심리적으로요. 그래서 막 불안한 과잉 행동의 그 어떤 장애의 행동을 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 막 이분이 현관문 흔들면서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는 조명 꺼주면 안 돼요. 어두우면 더 심해지시거든요. 예,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가지. 아니, 지금 가겠다는데 내일 가라는데 이분이 진정하시겠냐고요. 아니겠죠. 뭘 허락을 받아요, 받기는. 네, 어르신 막 화낼 거예요. 어르신 시설장님한테 허락받고 가야 돼요. 막 소리 지를 거예요, 이제. 네,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간다는데? 막 이런 거 하죠. 현관문이 왜 부서져요, 현관문이. 네. 실제로이 네, 참, 네, 유머스러운 답을 많이 쓰셨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공해 주시면 돼요. 자, 주의원기법에 그런 거 있었죠. 과거의 좋은 경험이라든지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를 던져서 아 우리 씨 그때 그 가족과 거기 뭐 드시러 가셨었잖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어? 그럼 나 그거 했던 거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관심이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과적인 주의환기법이에요. 지금 어, 68번부터 다 주의환기법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문제행동 대처할 때 주의환기법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환기법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상황에서 다 어떻게 대처하냐 직접 문제가 현장까지 이어지는 김 교수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이게 선생님들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가 현장에 가서 못 쓴다. 그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시험장에 있는 문제를 현장 가서 그대로 썼을 때, 아, 진짜 좋은 문제다. 저는 사실 취재원들한테 이런 문제 많이 내주세요라고 이렇게 예, 격려해드리고 싶은 문제들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경증 침해 대상자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1번, 1번 저 네모박스안에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나요? 1번 창의력, 2번 수능력, 3번 계산력, 4번 공감 능력, 5번 단기 기억력. 몇 번일까요? 안 외워도 풀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인지자극 훈련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난이도 가장 예, 외우지 않아도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치매잖아요. 치매하신 중에서, 네, 우리가 여기서 치매가 문제되는 거 사실 다 문제가 있지만요. 가장 치매하면 기억력이 넘버 탑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가 왜 단기 기억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오늘, 아침, 이런 거 있죠. 얘가 말로는 경증치매 대상자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책의 인지자극 훈련을 보자면 뇌건강 일기쓰기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한테 하는 프로그램 첫 번째가 뇌건강 일기쓰기였어요. 그래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쓰는 게 어려워하시니까 질문으로 돌려서 할 때 그 질문의 항목 중에서 네, 이 단기 기억력에 관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드신 게 뭐예요? 일어나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뭐냐면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1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는 마지막 9강에서 지금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오늘은 치매 요양보호 기술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자, 늘 말씀드려요. 문제의 답이
2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에서 문제가 나도 나는 맞출 수 있는지를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오늘 마지막 시간에 꼭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짧은 시간이니까 끝까지 다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자, 일단은 김 교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문제는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강에 관한 안내는 다음 강 준비하면서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공지를 띄우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